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격리 실무를 같이 공부하게 될 이문희 세무사입니다. 자, 우선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혹은 회계 사무실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회계 및 세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페이지 3페이지시고요. 거기 펼치시고 칠판을 보시도록 합니다. 자, 이 책은요.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요. 자, 회계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과연 회계란 무엇인가라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계의라든가 또는 회계 분류 또는 회계 기간이라든가 회계 단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가게 될 겁니다. 자, 회계란 뭐냐면 회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들을 기록해서 결산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랬을 때 외부 이해 관계자들한테 보고하는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입니다. 그랬을 때 2장으로 가시게 되면 기업의 재무 상태에서 재산의 상태에 대한 개념인데요. 회사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어떤 자산과 어떤 부채의 자본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보고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장에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이 세 가지 항목이 표시되는 게 뭐냐면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재무상태표에 대한 서식이라든가 이런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2장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 가시게 되면요. 기업의 경영 성과라고 해서 보통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회사의 수익이 얼마고 비용을 얼마 썼는지를 파악을 해서 경영 성과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 성과를 파악을 해가지고 손익계산서라는 양식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될 텐데, 자, 이러한 손익계산서의 양식이라든가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3장에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4장으로 가시게 되면요.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개념 파악이 됐으면 이제 기록을 하러 가야 되겠죠. 자, 기록을 할 때 뭘 기록을 할 거냐?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란 무엇인지에 대한 의의부터 살펴보고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거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란 무엇인지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회계가 순환되는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전체 틀을 살펴볼 거고 그러면서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서 거래에 대한 특징을 봐야 되겠죠. 거래 판례소라든가 이중성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발생이 되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대해서 4장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가게 되면 분계와 분계장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분계라는 것은 거래가 발생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대체로 전표를 작성을 하죠. 전표를 작성을 하는데 물론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컴퓨터가 대신 해준다는 얘기죠. 전산 입력이 대사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분계하는 요령, 분계장 또는 전표 작성 입력하는 요령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계가 되면요. 그 다음에 원장에 옮겨 적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라고 하는데, 자, 원장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계정과 또는 계정 과목에 대한 개념, 그리고 원장이 뭔지, 그리고 옮겨 적는 방법은 뭔지를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거래가 기록이 되고 장부에 입력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결산이 뭐냐? 결산에 대한 의의, 즉 장부를 마감을 하는 겁니다. 클로징 하는 건데 결산에 대한 의의, 그리고 결산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시산표 작성하는 거예요.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발생되는 오류사항이라든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또 수정 분계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결산의 예비 절차, 결산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절차가 될 거고요. 8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결산의 본 절차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결산의 본 절차는요.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여기 나와 있죠. 재무상태 경영성과에서
보신 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계정들을 마감을 하게 되면 결산의 본 절차가 완료될 겁니다. 이런 절차들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9장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죠. 자, 재무제표 작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또 현금흐름표, 주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한 개념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9장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가 다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나요? 그걸 분석을 하러 할 줄 알고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9장을 통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한계점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들을 10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트 1에서 다룰 회계 분야고요. 두 번째 파트 2로 가시게 되면요. 자, 세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세금, 세법 하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배우게 될 텐데, 자, 1장으로 가시게 되면 세법의 개요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과연 세금이 무엇인지, 세금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들을 분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각각의 세금에 대한 개념들을 간략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세법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개념, 용어가 굉장히 낯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1장에서는 기초 세무 용어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아주 쉽게 파악을 하고 일단 세법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갖추도록 할 겁니다. 자, 2장으로 가시게 되면 법인세를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자, 법인기업,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법인세란 무엇인지 의의와 법인세를 계산하고, 그러면 계산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겠죠?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제2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3장으로 가시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 교재 9페이지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원복 보시고. 자, 3장에 가시게 되면 종합소득세라고 쭉 나와 있는데, 법인기업과 달리 개인기업 또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러한 종합소득세의,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계산, 그리고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4장에 가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는 세금입니다. 가장 흔하게 보는 세금인데, 개인 기업이든 법인 기업이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팔거나 또는 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를, 그러한 절차들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4장에 가시게 되면. 자, 5장에 가시게 되면 지방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지방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국세와 많이 연관이 될 거예요. 여태까지 배운 2장과 3장, 4장을 통해서 배우게 될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요, 국세의 기본 3법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세는요, 이러한 국세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들어보셨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5장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의의라든가 전반적인 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고 할 텐데, 그러한 계산이라든가 신고 납부하는 절차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이 파트 2에서 배워야 될 게 세법이고, 국세 3법하고 지방세를 쭉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자, 지금 8페이지 가시게 되면 법인세 배우면서 또 이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보론에 쭉 나와 있어요. 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자, 3장에 가서 종합소득세 편에 가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는 절차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요즘에 상당히 이슈가 되는 성실시고 확인 제도라든가 또는 소득금액 계산하는 거 원천징수 제도라든가 사업용 계좌 개설 현금 영수증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집약해서 제가 또 따로 별도로 서술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학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장 부가가치세에 가시게 되면요, 계산하고 신고와 납부하는 절차뿐만 아니고 세금 계산서라든가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페이지 10페이지 보론에 위에 보론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3로 가시게 되면요, 세 번째 분야로 가시게 되면 파트 1 회계, 파트 2 세법 이론을 토대로 해서 회계와 세무의 실무 분야를 습득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업 분야에 대한 실무를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자,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수입업, 의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제조업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업종이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제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제조업에 대해서는 원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회계나 세무실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1장에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2장은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많이 들어보셨죠? 건축물 등 공사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공사하는 거, 상가 신축하는 거, 이런 건설업종에 대한 범위라든가 마찬가지로 건설업에 대한 업무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건설업에 대한 회계나 세무 실무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3장으로 가시게 되면 도소매업인데요. 물건을 사고 판다는 얘기죠. 유통업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도소매업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도소매업에 대한 회계와 세무실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4장에 가시게 되면 수출업입니다. 자, 수출에 대한 정의, 수출이 뭐냐, 그리고 수출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관련된 수출업에 대한 회계와 세무실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으로 가시게 되면 수입업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 가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입업에 대한 정의, 그리고 수입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수입업에 대한 세무 실무, 회계 실무에 대해서 5장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의료업입니다. 자, 대표적인 면세 업종입니다. 이러한 의료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의료기관은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라든가 의료업자 수입금액 관리하는 요령, 그리고 부가가치세라든가 소득세의 실무사항들을, 의료업에 대한 실무사항들을 6장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7장으로 가시게 되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일반 영리법인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랬을 때 일반 영리법인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 격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분 격리하는 요령, 그리고 부가세라든가 법인세의 실무사항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일반 기업과 달리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에서 전반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4로 가시게 되면요, 기타 분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계와 세무뿐 아니라 기업 경영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접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창업 절차 제1장입니다. 창업, 회사를 설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회사를 설립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 기업으로 하느냐, 법인 기업으로 하느냐. 그랬을 때 그러면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개인 기업의 설립 절차와 법인 기업의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 창업 절차에서 전반적으로 쭉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지 13페이지 가시게 되면 제1장 창업 절차에 보론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창업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손 벌린다는 얘기예요. 돈 받아요. 그러면 증여세 내야 되겠죠. 이랬을 때 증여세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과세 특례 제도에 대해서 보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장으로 가시게 되면 법인 전환 절차인데요. 전환한대요. 뭘로? 법인으로. 그러면 뭐란 얘기죠? 당초에 개인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개인 사업 하던 것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게, 그럼 왜 하겠느냐? 처음에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배운 이 학습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 부분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러면 전환하는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연 전환을 해야 될 건지, 전환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즉 법인으로 전환을 하기 전에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뿐만 아니고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의 후속 조치라든가 또는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가시게 되면 폐업 절차입니다. 폐업 절차. 창업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폐업도 중요합니다. 아니 지금 망해서 지금 폐업하게 생겼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라고 하는데 폐업 정리를 잘 못하게 되면 와장창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세금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폐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폐업하는 절차, 휴폐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폐업과 관련한 세금 신고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으로 가시게 되면 증빙관리입니다. 증빙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흔히 보는 세금계산서라든가 현금영수증, 기타 신용카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 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거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거래가 발생을 할 때 반드시 증빙이 필요한데 이러한 증빙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지만이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는데 주로 이제 매출이라든가 또는 재고자산이라든가 유무형 자산 또는 가지금 예금이라든가 매입 관련 증빙 또는 차입금에 대한 관리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언급되지 않은 기타 비용을 쭉 한번 볼 거고요. 그러면서 정규 증빙,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여성증 같은 정규 증빙을 안 받아도 되는 거래가 있어요. 그런 거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쭉 증빙관리편에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으로 가시게 되면 인사 노무관리라고 해가지고 사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사람 관리. 즉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겠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임금,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급여의 임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시게 되면 그 임금, 급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될 겁니다. 자, 6장으로 가서 급여에 대한 회계 또는 세무관리, 세무 실무적인 부분을 배우게 될 텐데 주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세 절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하게 들어보시는 연말정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말정산에 대한 절차를 학습을 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뿐만 아니고 타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도 참고적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가시게 되면 퇴직급여 제도라는 겁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것처럼 직원도 그만둔다는 거죠. 그러면 퇴직을 하니까 퇴직금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러한 퇴직에 대비해서 회사가 구비해야 될 퇴직급여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또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또 퇴직금 받았으니까 세금 내야 되죠. 퇴직소득세 계산과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뿐만 아니고 퇴직자에 대한 4대 보험 관리까지 여러분들이 7장에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8장으로 가시게 되면 실업급여 제도라고 해가지고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만 받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실업급여가 뭔지 또 실업급여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뭘 받아요? 실업급여에 대한 종류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8장에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9장으로 가시게 되면 4대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대 보험에 대한 개념, 의의라든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또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이 4대 보험에 대한 절차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으로 가시게 되면 자본금과 주주관리라고 해서 이거는요 법인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기업과 달리 법인기업은 설립시 자본금이라는 법적 금액이 불입이 돼야 됩니다. 불입이 안 되면 뭐죠? 가장납입이라는데 이 가장납입과 관련된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자본금을 불입한 주주가 있다는 얘기죠. 주주와 이 자본금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증자나 감자 또는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본금과 주주가 변동이 되게 되면 반드시 세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0장에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전부 다가 회계나 또는 세법에서 다룬 내용들이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이 책은요, 특히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쭉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부분들을 주제별로 집약해서 다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으로 가게 되면, 자, 파트 4 기타 분야 계속 합니다. 11장으로 가게 되면 세무조사 절차라고 해서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국세청에 간섭받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무조사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세무조사는 과연 누가 받는 건지,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세무조사의 내용, 세무점검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를 쭉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가 되면 처음부터 세무조사 완료돼서 고지서 발부받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세무조사 절차를 학습하고요. 자, 세금이 부과됐다는 얘기예요.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불복을 제기합니다. 조세불복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억울하다. 또는 세무서가 도대체 어떤 행위를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세불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세불복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했을 때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결과에 따라서 그 기업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13장으로 갈까요? 13장으로 가시게 되면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제도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요.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하는 정책을 피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내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나는 중소기업인 줄 알고 여러 가지 혜택 조세 지원 제도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소기업이 아니었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조세 지원 제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또 그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라든가 주요 조세 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으로 가시게 되면 외부 회계감사 제도라고 해가지고 주식회사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면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외부의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랬을 때 감사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고 감사를 받았을 때 외부 회계감사인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세무신고 때 반영을 해야 되는지 등등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가시게 되면 기업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 진단이 뭐냐면 기업의 재무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향들을 제시를 하는데 주로 건설업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된다든가 또는 기술자라든가 시설을 보유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들에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진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 예를 들면 자본금이 미달이 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업 못한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는 기업 진단하는 절차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는요. 주식회사와 등기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주식회사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외부에. 주로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법무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법무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법무사한테 의뢰해야 됩니다. 주로 등기하는 상황은 크게 설립할 때, 그리고 변경, 그리고 해산, 청산하는 등기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특히 변경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임원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된다든가, 대표자의 주소지 바뀐다든가, 또는 업종, 본점 소재지 바뀐다든가, 그러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나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변경되는 사항들을 이 등기제도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것을 등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항을 법무사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주식회사와 등기제도에 대한 내용을 16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7장으로 가시게 되면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자, 기업에서 연구소를 설립해요. 또는 연구소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연구 개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자, 그랬을 때 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차이점은 뭐고, 또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설립하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립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보고요. 세제 혜택 받는다고 했죠?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장을 가시게 되면요, 각종 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강의는 안 하겠지만, 자, 재무비율 분석표 나옵니다. 이것은 파트 1 재무비율 재표 분석 파트에서 나왔던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재무비율을 분석하는 법, 그리고 세율표라든가 각종 이자율표, 세무일정표, 이건 세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사항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정과목 분류표, 회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개정과목 분류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학습할 내용들, 목차들을 살펴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것 이외에 전체적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윤곽을 그려보는, 즉 숲을 바라보는 부분이죠. 그러한 의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수험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우거나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도대체 내가 모르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위치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제가 쭉 살펴본 이 목차, 여러분들의 페이지 목차 이 부분은요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몰랐을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차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요, 격리 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와 세법뿐만 아니고, 기타 업무 전반적인 분야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집약적으로 서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웬만한 중소기업 격리 실무자라든가 또는 회계사무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거의 대부분 총망라했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수록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만 학습을 하시게 되면 아마 상당히 수준 있는 격리 실무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학습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달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이 강의를 위해서 굳이 예습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반드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쭉 다 체득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